안녕하세요. 올간 워크이즈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상상우리 이은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4050 전문 커리어 플랫폼 워크이즈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중장년의 재취업과 취업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퇴 없이 창직하라입니다. 창직을 통해서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방법과 성공 사례를 가지고 1시간 동안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실 패널분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사단법인 창업창직교육협회 이사장으로 계신 문성식 이사장님과 창직학교 메가더 스쿨 교장으로 계신 전상 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창업창직교육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주식회사 인키움넷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문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직학교 메가더스쿨 정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많은 중장년분들이 전직이나 이직에 대한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창직이라는 내용이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창직이란 정확한 어떤 의미이며 기존 직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성식 이사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창직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흥미, 적성, 경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든 정보통신이든 농업, 어업 이런 분야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창직은 기존 직업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직업사전에는 한국 직업사전에 16,891개의 직업 명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것은 이미 이제 기존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창직은 그 직업 사전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많은 창직가들이 만들어서 직업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직업이 창직이 이제 직업 사전에 등재되고 그러면 이제 기존 직업이 되겠죠.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장년들이 창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가치는 각자의 중장년들이 자기 가치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창직을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창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그러면 여태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창 생활에 배운 거 여러 가지 토대로 해서 직장을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자기의 의지에 반하는 일일 수도 있고 자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장년이 이제 창직을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잘할 수 있는 거 또 세 번째는 돈도 되는 거 수익이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직업이기 때문에 더 자부심도 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치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자기 만족?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중장년들의 창직을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준비 과정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이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한번 수많은 적성 검사를 해봤겠지만 다양한 툴을 가지고 적성 검사를 한 다음에 자기가 앞으로 창직을 할 때는 어떤 분야에 나의 적성하고 매칭시켜서 할 건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이디어를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또 너무 그쪽으로만 매진하면 이게 지는 직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떠오르는 직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의 생성, 소멸 이런 약간의 상식이라든가 또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직업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취업 창업도 마찬가지지만 부단한 자기 개발이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 정은상 교장님께서도 같은 얘기를 가지고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직을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할지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산업화 시대, 소위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꽤 높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운 일을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도 기업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됐는데 이제는 그런 고도 성장이 멈추고 저성장 시대로 왔고 더더군다나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코로나19라든지 또 최근에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나오면서 직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소멸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창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네이버 사진에도 아직도 창직이 정식으로 등재되지 않았어요. 지식에만 거기 들어있고 실제로 그 단어에는 아직 창직이라고 들어있지 않는데 그만큼 아직 창직에 대한 것은 지금 14년, 15년 정도밖에 안 된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창직을 얘기하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교육 기관에 있지만 창업과 창직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창직 의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거 해봤어 라고 하면서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아마 방금 말씀해 주신 교장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좋아하고 잘하고 돈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이 변했기 때문에 기발한 발상과 자신만의 어떤 특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하시다가 창업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편안하게 우리 교장님부터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예, 제가 창직을 하게 된 배경은 저는 직장 생활을 20년 했고요. 퇴직을 한 지 지금 25년 됐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46세에 퇴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 저도 모르게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쳤어요. 전문 경영도 하고 교육사업도 하고 부동산 자산관리사도 하고 이런 직업을 거치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제가 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기 정체성과 메타인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 ROTC 친구들 이 친구들이 50대 중반부터 퇴직을 하고 나오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벌써 46세에 나왔으니까 10년 이상 퇴직하고 그냥 프리랜서 혹은 1인 기업으로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을 도와줄까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창직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자부하는 거는 제가 창직 1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11년 전부터 창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창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수십 명을 창직하는 데 도와주고 있고 창직을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아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 이사장님도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예. 저의 경우에는 일단 대학 시절부터 보면 토목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못 해가지고 백수 생활을 한 7개월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대기업 가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컴퓨터다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학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한 7개월 과정을 거치고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회사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회사로 지원을 했는데 들어가서 이제 저의 적성을 보니까 엔지니어보다는 이제 마케팅, 뭐 영업, 뭐 이런 쪽이더라고요. 교육 이런 쪽.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을 그 직장에서 공채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사까지 달고 나와서 또 전직에 한번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전직 끝나고 나서 이제 재취업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어떤 선배님이
그 창업을 한번 해봐라.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해가지고 이제 2011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하고 나서 6개월에는 저도 뭐 인맥이 나름대로 되니까 엄청나게 회사가 잘 됐는데 6개월 딱 지나고 나서는 서서히 고객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창업을 다시 뒤돌아봤더니 제가 가장 큰 실수가 창업의 사업 계획서를 모르고 써보지도 않고 그냥 선배님의 지원 하에서 또 제 뭐 퇴직금 해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창업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창업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이제 뭐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학위하는 과정에서 이 창직을 알게 됐거든요. 너무 신세계를 알게 되고 내가 창업만 배웠지 창직은 못 배웠던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제가 스스로 이제 기업의 CEO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스스로 창직을 해가면서 했었던 것을 네이밍을 하고 이게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구체화를 하니까 제 자신이 창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가지고 이 창직에 대해서 또 창업에 대해서 주변 이제 지인들을 모아서 이제 창업창직교육협회를 이제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 만든 걸 가지고 전파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창직가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창직을 여러 사람들한테 보급하게 된 협회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 뭐 시작 전부터 얘기하자면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창직을 준비하는 시기와 기간은 따로 있을까요?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11년 동안 창직을 코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코칭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창직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꾸준히 그 방면에 연구를 해야 뭔가 스스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지 않을까. 저의 경험으로 제가 지금 11년 동안 450명을 코칭했는데요. 250명을 1대1로 하고 200명은 그룹으로 코칭을 했어요. 그룹 코칭한 데는 이제 서울시 50플러스에서 제가 4년 반 동안 1인 창직 과정을 했고 지금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영등포 미래학습원에서 지금 8주 과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창직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지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시키는데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꾸준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창직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시대가 변화가 됐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 기발한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발한 아이템만 있어도 되나요? 창업 자금이 없어도, 창직 자금이 없어도 이게 가능한 그게 건가요? 이제 창업하고 창직이 다른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업 계획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든 타인 자본이든 자본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직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의 경우는 제가 한 2년 반 정도 하고 난 다음부터 수익이 창출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별로 수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두 아들이 아빠는 뭐 사회사업가도 아닌데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뭘 하고 있냐 이런 핀잔을 들었는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수익도 창출되리라고 믿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계속해서 수익도 창출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창업과 창직은 프로세스 자체가 달라요. 창업은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면 창직은 먼저 선언부터 하는 거예요. 나 창직을 이렇게 하겠으라고 선언하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창업은 실패할 수 있지만 창직은 실패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방향은 바꿀 수 있지만 실패는 없어요. 일단
자본이 투자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방향은 수정할 수 있어도 창업처럼 나 하다가 실패했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창업보다는 훨씬 중장년들이 창직에 좀 눈을 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 지금 잠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저도 창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토큰 콘서트를 보고 있는 많은 중장년 분들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시청자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자본금이 필요하나 창직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다.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솔깃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사장님, 예. 방금 우리 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고 네. 실패도 없다고 하셨어요. 성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깊이 들어가 보자면 그 성공적인 창직을 위해서 필요한 분명히 본인만의 핵심 역량이라든지 어떤 기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중장년분들이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고 창직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자세하게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네. 네. 창직 역량은 어떤 분야를 창직하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역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직을 하려면 우선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자기 진단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여태까지의 과거의 경력 이런 부분들이 밑거름이 되지만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업을 어떤 분야로 만들 거냐에 따라서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되는지 달라지는 거죠. 이를테면 최근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게 지금 AI 붐이 많이 떠 있잖아요. 뭐 메타버스 뜨다가 좀 가라앉고 AI가 떴는데 AI에 연관되어 있는 직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많고 뭐 한다는 게 이제 AI 프롬프트 전문가. 그러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명령문을 잘해야 되는지 이것을 시도하고 테스트하고 또 잘 했었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가지고 판매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AI 프롬프트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AI 분야에 창직을 하려고 그러면 AI 프롬프트를 연구하고 챗GPT든 여러 가지 뭐 제미나이든 여러 가지 AI를 써보고 테스트하고 또 가르치고 해봐야지 거기에서 내가 AI로 활용하니까 내 분야에 연관되어 있는 걸 가지고 매칭이 해보니까 기자도 할 수도 있고 마케터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기존에 있는 직업에서 AI 자를 넣으면 새로운 신직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량을 가지고 또 그런 자기 개발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대부분 그 취업 성공 사례들이, 창직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엔잡러도 그렇고, 온라인 건물주도 그렇고, 이 모두 다 직업들이 창직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창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쫓아가면 창직이 안 됩니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돈보다 가치를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돈이 따라와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일단 창직이든 창업이든 창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창업은 뭐니 해도 머니를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가치일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성공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스페인 산티아고 800km를 걷고 왔는데요. 끝까지 걷겠다고 목표하고 제가 갔다 왔다고 내가 난 가치 있는 일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가치 있는 일은 자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과
오늘 불쑥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생각하면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가치 있는 그 일을 발견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이거 해서 돈을 벌지? 라고 생각하면 창직한다고 처음에 돈을 벌겠다고 하면 중장년이 사람들이 다 관계가 깨져요. 다 도망갑니다. 퇴직을 하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 대부분 뭔가를 요구를 하죠. 그러면 요구를 하면 그것도 친구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관계가 이상해진다고요. 그래서 돈보다도 가치를 먼저 찾으면 돈도 따라온다.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네, 예. 지금 시청해주신 중장년 분들이 이쪽에서 훅 도망갈 것 같다는 도망갈 느낌이 것 같죠? 듭니다. 왜냐하면 네, 물론 실패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돈보다는 가치를 따라가라,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사님께 생각하시는 그 창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창직은 교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치가 중요하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사람마다의 그런 가치가 다르죠. 근데 전반적인 창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가 있고 수익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돈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저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창직을 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있어야지 나 홀로 벌다가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들한테 뭐 교육도 하고 코칭도 하고 뭐 자격증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러면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그 자리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가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즐거움, 재미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움과 재미를 쫓다 보니까 저도 잘하게 되고 또 아직까지는 돈이 되지는 않지만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중장년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 자료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두 분이 현장에서 아까 많은 분들을 코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창직의 사례자들을 봤을 텐데 그 중에서 창직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한 분씩만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죠. 저는 이제 10년 전에 농협을 지점장으로 퇴직한 분을 만났어요. 그 여의도에 있는 서울 은퇴자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만났는데 그분은 퇴직하면서 주위의 분들이 책을 쓰면 돈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책을 써서 갖고 나왔어요. 갖고 나와서 신문에 광고도 내고 했는데 별로 효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스마트폰과 SNS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스마트폰과 SNS를 배우기 위해서 저한테 코칭 의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도와드렸죠. 드렸는데 한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분은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그때가 그분이 50대 후반 60대 막 초반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혹시 취미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좀 그림을 좀 그렸다고 그래서 유화를 그렸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아들이 이제 선물로 준 아이패드 애플에서 나온 아이패드를 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저 아이패드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리는 앱이 있는데 그걸 쓰면 물감도 안 들고 그림 그리기가 아주 편한데 한번 해보시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번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대역에 있고 그분은 저기 일산 고양동에 있기 때문에 오가면서 거의 한 3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오며 가며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그림을 좀 그리셨던 분이니까 쉽게 이제 그림을 그렸죠. 그러다가 이분이 그림이 재미있고 괜찮다고 하시길래 그럼 좋다.
내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을 모아보겠다. 그래서 20명, 15명 이렇게 모아서 강의를 계속시켰죠. 그렇게 했는데 현재 지금 그분 문화생이 500명이 넘어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인전은 지금 14번 열었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룹전도 지금 12번을 열었거든요. 저 아이패드를 그렇게 한참 하다가 7년 전에, 8년 전쯤에 서울시청 그 광장에서 서울 앱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그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아이패드 세워놓고 이젤에다가 그림 몇 장 프린트 해가지고 놓고 이렇게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삼성전자에 송 과장이라는 분이 지나오다가 들어와서는 묻는 거예요. 왜 애플에 아이패드만 쓰십니까? 삼성전자에 갤럭시 탭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갤럭시 탭은 없어. 그랬더니 조만간에 연락을 주겠다고. 그래서 강남역에 있는 삼성전자를 갔더니 갤럭시 탭 신형 모델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치사하게 빌려주냐 그랬더니 치사한 게 아니라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계속 바꿔주겠다는 뜻이라고. 그분 문화생 500명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갤럭시 탭 산 사람이 한 400명쯤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룹전 할 때는 뒤에서 좀 서포터도 이렇게 해줬거든요. 지금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는 이분이 줌으로 수십 명의 그 화가 지망생들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유료로 하죠. 네. 성공사례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병길 모바일 화가. 네. 저도 교육팀에서 많은 분들을 섭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거 너무 좋은데요. 한번 네.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은 주위에 성공 사례자 한 분만 말씀해 주실까요? 엄청 많은데 한 명을. 네, 그렇죠. 그 중에서 또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 정도로 괜찮은 분이 있으면. 네. 저는 이제 운동치료 전문가라는 직업을 창직한 이홍렬 체육학 박사를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이홍렬 박사는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출신이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기록이 깨졌지만 이제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또 올림픽에도 나가고 이제 그랬던 유명한 그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인데 이분이 이제 그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뭐 물론 감독 생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운동 선수들은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코치 감독 이런 쪽 길도 있지만 이제 운동 치료 운동으로 하는 마라톤 교실 같은 것을 우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 때 일단 해설가로 많이 나왔고요. 또 마라톤 붐이 막 일어날 때 지역별로 특히 지금 여의도 거기 고수부지인가요? 거기에서 매주 런조이 마라톤 클럽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런조이 마라톤 클럽에서 마라톤 아마추어들을 계속 지도를 하고 대회 때 해설가로도 일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다 다치거나 아니면 운동을 안 해서 다치거나 또 디스크 환자가 있거나 또 관절이 있거나 그러면 자기가 오랫동안 그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생활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많이 다치고 치료하고 이런 경험을 되살려서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의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스크 환자라고 하면 이제 병원에 딱 가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엑스레이 촬영하고 또 웬만하면 수술하세요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겁나서도 않지만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계속 연구해가지고 수술을 하기 직전에 있는 환자조차도 운동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개인 코칭뿐만 아니고 지금은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또 뭐 시민 교실이라든가 지자체, 기업체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강연 활동을 하고 TV에서도 뭐 아침마당뿐만 아니고 TV에서도 많은 수백 회 출연을 했고요. 아마 강의 횟수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2,000번 정도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용열 운동치료 전문가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을 제가 나중에 한번 토크 컨설트에 모시고 네.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바일 화가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처음 듣게 되는데요. 지금 좀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토대로 본다라면 중장년분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로망을 사실 어떻게 보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일반적인 그림 화가가 아니라 요즘 트렌드에 맞는 모바일로 화가를 네. 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신선하고 아마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화가의 꿈을 갖고 계시지만 누구나 하는 그림이 아니라 이 모바일 트렌드에 맞는 거. 초반에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거가 딱 와닿는데요. 네, 좋아하는 거지만 트렌드에 맞게끔 만들어라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가장 오늘 제가 놀랬던 얘기도 합니다. 두 분을 옆에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아마 모두 다 그동안에 뭐 실패한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창직은. 하지만 이분들이,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 네. 됩니다. 이분들이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들만의 성공 전략, 누구나 사실 모바일 화가도 될 수도 있고 운동 사실 치료사는 네. 많이 있잖아요. 네. 이 두 분들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저도 궁금한데 어떤 차별화 점이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옆에서 보셨던 것들도 예, 얘기 그 한번 정병길 해주실까요? 모바일 화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그림을 소개하긴 했지만 그렇게 성공하리라고는 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좀 하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 끈기가 있고 아주 처음에는 뭐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꾸준히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발전을 이루셨거든요. 사실은 갤럭시 탭이든 앱이든 스마트폰이든 아이패드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처럼 전문직으로 아예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이제 저기 협회도 만들었거든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분한테 교육을 받고 저도 지난해 광명에 가서 2차례 강의를 했지만 대전에서 강의하고 서울에서 강의하고 여러 곳에서 그분에게 강의를 듣고 배우고 참여하고 지금 강의까지 하시는 분이 여러 사람 생기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 끈기가 참 대단하다. 제가 오히려 배울 정도로. 그래서 요즘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창직 전문가로 모든 매체에 다 나갔어요. 지상파를 포함해가지고. 요즘 그분이 더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실물로 보여주는 게 좋고 이러니까 네. 누구나 다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이러니까 뭐 70대, 80대 이런 분들도 하고 특히나 이거는 뭐 물감도 필요 없고 이러니까 화구를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될 일도 없어서 뭐 아주 대단한 대학의 미대를 나오신 분들도 70대 넘어가면은 대부분 다 포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갤럭시 탭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저희가 12월 2일 날에 상상무리에서 열정대학이라는 것을 개강합니다. 네. 이거는 중장년이 꿈꿔왔던 로망을 현실로 실현시켜주는 대학인데 두 분 한 번쯤 화가의 꿈을 꿈꿔왔던 분들한테 이 특강으로 한번 제가 꼭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진짜, 모바일 화가 너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성씨 이사장님도 옆에서 봤을 때 취업 성공 사례 그들만의 전략을 옆에서 쭉 지켜보셨을 텐데 네.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전략이라고 보다는 꾸준히 옆에서 지켜본 그 이용열 운동치료 전문가는 일단은 첫째는 진정성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자기가 어떤 돈을 벌거나 이걸 해서 돈을 받고 이런 걸 떠나서 봉사, 뭐 마라톤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서 끊임없이 지도하고 같이 대회도 같이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의 그 진정성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많이 다 공동의 관심사는 건강이잖아요. 건강. 그런데 이 건강도 운동을 통해서 치료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또 아팠던 것도 나아지고 이런 것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름대로 이제 홍보 전략 같은 경우 그래서 워낙 이제 방송에 일단 많이 나오니까
방송에 나온 부분들을 많이 또 홍보하고 또 지인들을 통해서 스스로 그분이 나온 강의라든가 그분이 나온 TV에 나온 거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서 지인들이 평소에 뭐 덕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덕을 갚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공유를 하는 그게 하나의 전략 아닌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요약해 보자라면 그 꾸준함과 진정성이 네.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아까 초반에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계속 떠올라요. 뭐가요? 이 돈을 쫓아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가치와 감사한 마음을 가져가라고 예. 얘기했을 때 제가 했던 멘트 기억나시죠? 보고 있는 분들이 훅 사라지겠다 했는데 왜 교장선생님께서 그 말씀 했는지 제가 지금쯤 이해가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돈을 쫓아가지 않고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가치를 네. 가져갔더니 계속해서 제가 뭔가 노동에서 놀이로 변화가고 있거든요. 좋아하는 일 하다 보니까 계속 쫓아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재밌고 전문가가 되고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돈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를 네. 쫓아가라 라고 했을 때 두 분은 성공 사례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정답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되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창직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한번 두 분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직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나만의 전략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적으로 전략 구조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창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직장에 소속해서 때 되면은 통장에 일정 금액이 꽂히는 그런 일은 창직에서는 없습니다. 그 꿈을 깨셔야 돼요. 다만 그게 이제 익숙지가 않아서 40대, 50대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익숙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당황할 텐데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은 없지만 저의 경우에는 강의하고 코칭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일정하게 들어오진 않지만 계속해서 좀 많이 들어왔다가 좀 적어졌다가 들어왔다가 적어졌다가 하는 게 사이클이 반복이 되거든요. 제가 그걸 이제 1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패턴이구나. 그런 걸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나가야지 이게 일정한 금액이 뭐 누가 갖고 있다가 일정한 금액을 준다 이런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창직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게 일정 금액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렇게 했다가 안 되면은 실망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창직을 하게 되면 우리 정은상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다시피 일정한 직업 또 일정한 수입 이런 것은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대신에 또 재미로 보면 창직을 딱 하나만 해가지고 그 길만 간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창직을 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직업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엔잡러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저만 해도 제가 스스로 창직한 거 6개 포함해서 한 26개 정도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의 CEO니까 뭐 많이 책정은 안 돼 있지만 이제 통장에 매월 꽂히는 돈이 물론 있겠지만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많은 직업 속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제가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뭐 베풀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미를 느껴야 되고 이 창직을 통해서 나만 즐기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것도 한번 해봐라. 저는 이제 뭐 참고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뭐 매직 스토리텔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마술사한테 저는 마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가 기존에 있는 짱짱한 마술사들하고 같이 나도 마술사야 해가지고 경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제가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하고 행사하고 또 저도 사회 같은 거 좀 보는데요. 사회 보면서 가끔은 주의를 집중시키고 소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가
뭐 오프닝 멘트를 하거나 클로징 멘트를 하거나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스토리를 짜서 마술 행위를 하면서 스토리를 입혀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집중도도 높아가고 또 재미도 있고 저도 또 스스로 희열도 느끼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재미가 제일 좋은 저의 어떤 매개체가 되지 않나, 창직가들의 매개체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홀로 시작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좋다,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코칭도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서 해서 그 사람들도 내가 창직했지만 그 직업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상당히 희열을 느낍니다. 네, 이 창직과 엔잡료는 약간 연결되는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예. 프리랜서도 예. 처음에는 사실 돈이 되진 않잖아요. 네. 꾸준함과 그다음에 좋아하는 거와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한번 수익 보조를 받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리랜서도 할 수 있고 직장인도 할 수 있는 누구나 이 엔잡너와 또 네. 창직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창직했던 거 6가지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예. 그 6가지가 뭔지 저희 좀 알려주세요.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캘리 마케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캘리그라피 작가님하고 또 윤보영 시인이라고 혹시 아실지 네, 모르겠는데 네. 굵고 짧은 시로 아주 유명하신 시인이 커피 있어요. 시인이죠, 커피 예, 시인. 네. 커피 시인 윤보영. 예. 네.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같이 모임도 있고 그러는데 그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쓴 글씨를 뭐 전시를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작가들하고 같이 이벤트를 하거나 또 저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뭐 마케팅 강의라든가 뭐 소셜 미디어 뭐 강의라든가 이렇게 할 때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쓴 글씨를 가지고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성해서 이걸 가지고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캘리그라피와 마케터 이것을 이제 합성해서 합해서 만든 이제 직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영업 마케팅 쪽에 이제 오래 직장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그 직장 생활에서 익힌 그 지식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 그런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중개를 하는 비즈니스 중개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둘이 잘 해보세요 하고 소개해주고 그냥 뭐 돈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인맥을 소개시켜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둘이 어떤 거래가 성사가 되면 수수료를 내가 받거나 아니면 내가 매입을 해서 매출을 끊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 얘기를 하면 좀 우스운 많은 사람들이 웃는데요. 제 별명이 건달입니다. 건달. 건달같이 안 보이는. 건달같이 안 보이죠? 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건달입니다. 예. 그래서 그 건달은 이 조폭 건달이 아니고요. 건배사의 달인 해가지고 건달입니다. 저는 이제 모임 장소라든가 술자리 뭐 이런 데서 거의 빠짐없이 건배사를 제가 하거든요. 누가 안 시킨다 그러면 사유자한테 사전에 나 건배사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름대로 뭐 주고받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명함 주고받고 해도 끝나고 나면 잊어먹잖아요. 근데 건배사를 재밌게 하면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달을 하는 그 별명 자체도 잊어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건배사 강사, 건배사 전문가 뭐 이게 아니고 저는 이제 건배사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건배사 코디네이터. 건배사 코디네이터는 강의를 하거나 어떤 그 건배사 강의를 하거나 건배사를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건배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삼행시 건배사라든가 뭐 회사 건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데 그 맞춤식으로 건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챗GPT가 그걸 대행하더라고요. 문성식 삼행시 건배사를
뭐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대신에 이제 프롬프트를 잘 넣어야죠. 그 사람에 대한 지식, 사전 지식, 뭐 특성, 또 어느 자리, 뭐 이런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건배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건배사 코디네이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교육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이제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우리 정은상 교장 선생님이 책을 썼습니다. 줌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강사들, 교수님들이 코로나가 딱 되니까 큰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나름대로 LMS라고 그래가지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사전에 화상 교육 툴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는데 작은 대학이라든가 또 프리랜서 강사라든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제 대면 아니면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줌을 배워가지고 대학을 쫓아다니면서 또 대학에서 불러서 우리 지금 LMS 툴이 없다. 그래서 막 총장님하고 또 대학 교수님들을 앉혀놓고 그런 이제 교육들을 많이 하면서 기존의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모임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원시켜서 이제 줌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5번째는요? 여기까지는 얘기하실 건가요? 5번. 그러면 네. 웹 활용 MC라는 것을 이제 최근에 했는데요. 저도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사회자라든가 레크레이션 뭐 지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그 직업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뭔가 차별화를 시켜서 사회를 보고 레크레이션 리더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이제 욕심 때문에 막 뒤지고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웹으로 게임을 하면서 사회를 보면서 뭐 퀴즈도 하고 막 경기도 하고 뭐 달리기 게임도 하고 또 경품 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옛날 게임 또 최신 게임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즐기는 그런 부분들을 배워가지고 아 내가 웹을 활용한 MC가 되겠다. 기존 MC는 안 되니까 쟁쟁한 MC들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웹 활용 MC라는 창직을 해서 지금 선언해놓고 계속 저도 스터디 해보고 연말에는 송년회 할 때 제가 웹 활용 MC를 하면서 리딩을 하고 또 아까 건배사도 하고 매직도 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어떤 자리를 유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길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듣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예. 오늘 두 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창직을 꿈꾸는 중장년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이라든지 부탁 말씀 있으시면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창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안 해야 되는데요. 부정적인 말과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는 거라서 쉽지가 않은데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고수도 있죠. 저는 얼마 전에 칼럼을 쓰면서 중수가 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문성식 이사장님도 지금 직업을 여러 가지 나열을 하셨지만 여러분들 볼 때는 그것도 직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는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데 고수는 몇 명 없어요. 하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칼럼 제목이 중수가 되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수를 겨냥해서 시장을 만들면 창직을 하면 이게 시장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대상을 고수로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그걸 헤쳐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중수가 되셔서 하수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하수를 보고 시장을 만들면 창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끝까지 시적이고 인문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문성식 이사장님께서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현실적인 얘기요.
하여튼 창직에 있어서는 저는 뭐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창직뿐만 아니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든 특히 베이비 부모 40, 50대가 생각하는 게 내가 이제 퇴직해가지고 뭐 하지?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창직의 가장 기본 덕목은 저는 도전하라. 저는 이제 대학 강의도 하고 또 베이비 부모들 그 퇴직 예정자들 강의를 많이 하는데 다 양쪽에 다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뭐 서울대요, 뭐 하버드대 하는데 틀렸습니다. 들이대라고 하거든요. 들이대. 그 들이대에서 제일 좋은 학과가 무슨 학과죠? 이렇게 물어보면 또 고개 갸우뚱거리면 저는 이제 저질러과라고 합니다. 즉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저주저하고 내가 이 나이에 또 나는 아파서 나는 돈이 없어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일단은 그런 거 없이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는데 직장 다닐 때는 각 부서에 각 직무가 있어가지고 나는 열심히 연구개발만 하면 되고 나는 열심히 영업만 하면 되고 홍보는 알아서 우리 홍보팀의 홍보 담당자가 보도자료 해서 기사화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창직가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1인이 시작하잖아요.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해야 됩니다. 온라인 플레이어. 근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이게 홍보가 되고 알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홍보는 뭐 우리가 CF 광고를 낼 수도 없고 또 뭐 뉴스, 신문 뭐 이런 데에 광고를 내기가 한계가 있으니 소셜 미디어 잘해야 된다. 제가 아까 제가 만든 그 직업 창직에서 하나 빠진 게 소셜 미디어 코치입니다. 저도 우리 정은사 선생님도 코치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요즘 같아서는 플러스 AI라고 생각합니다. 이 AI하고 소셜 미디어를 잘 알면 나 혼자 내가 좋은 아이디어, 좋은 뭐 직업 창직, 그리고 좋은 수익 구조, 좋은 뭐 여러 가지 제품, 상품,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소셜 미디어와 AI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군만마가 된 거죠. 창직가들은.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고 팀원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즐겨라입니다. 즐겨라. 내가 만들어 놓은 창직을 가지고 끊임없이 누가 알아주면 좋겠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끝없이 즐기면 그만큼 만족도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지고 또 수익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사장님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예.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예. 있는데요. 창직을 하신 분들한테는 예. 도전하라라는 예. 얘기가 크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너무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하나 두 분께 배워갔습니다. 저도 바로 창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직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어려운 발걸음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돈이 되진 않지만 많은 창직을 꿈꾸는 중장년들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 귀하게 자리 빛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제가 두 분은 꼭 따로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직 전문가와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 많이 도움이 되셨죠? 여러분들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직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상상우리 유튜브 채널에 이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